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전자에 보면 우리가 여자가 될 건지 남자가 될 것인지 그 성별이 들어있고 그 중요한 성별이 들어있고 또 나의 피부색은 어떨 것이며 나의 키가 얼마만큼 자랄지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요즘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수백 가지 병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걸릴 수 있는 병들을.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해서 아예 유방 절제 수술을 미리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 관한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선조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이 모든 정보와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영점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이라 부른다.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이라 부른다. 미립자들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인슈타인 역시 절대 영도에서도 진동 에너지가 가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독일어로 영점 에너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절대 영도라는 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영도라 그래요. 그 절도 영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이것을 영점 공간이라고 합니다. 미립자들은 모두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라즐로 박사는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한다.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한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격인 막스 플랑크는 영점 공간은 적어도 형체를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체를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내 키는 얼마나 클 것인지, 얼굴 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얘기다. 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다 몇 세에 죽을 것인지도 몽땅 담겨 있다. 집단적 정보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은 192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맥두걸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그는 쥐들이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어미 쥐들은 무려 165번의 실패를 거친 뒤에야 헤매지 않고 미로를 완벽히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미 쥐들이 새끼를 낳았고 새끼들이 자라 어미 쥐만큼 커졌다. 그 새끼 쥐들은 몇 번 만에 미로를 찾아갔을까? 이럴 수가 120번 만에 찾아가네. 새끼 쥐들이 성장해 또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 쥐들은 더 빨라졌다. 몇 세대를 거치자 쥐들은 불과 20번의 시행착오만 거친 뒤 미로를 찾아갔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새로 태어난 쥐들에게 미로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스스로의 시행착오만으로 미로를 찾아가도록 했다. 그런데도 새끼 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선조들보다 점점 더 빨리 미로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선조들이 터득한 미로찾기 정보와 지혜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터득한 미로찾기 정보와 지혜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에 저장된 선조들의 문화적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분석한다. 쥐들이 영점 공간에 저장된 집단 정보를 자자손손 물려받듯이 말이다. 내 영혼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내 영혼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다. 관찰자 효과 때문이다. 내 영혼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관찰자 효과에 따라 비좁은 내 육신이 내 능력의 한계가 된다. 내 영혼은 육신 밖의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 내 육신은 육신 밖의 전지전능의 존재라고 바라보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 우리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의 낙오자였다. 어린 시절엔 바보로 낙인 찍혔다. 만으로 4살이 될 때까지도 말도 못했고 7살이 돼서야 겨우 그를 깨우쳤다. 9살이 돼서도 말이 어눌하고 너무 느렸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말더듬 증세까지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했다. 참다 못한 교장이 부모를 불러 선언했다. 이 아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노동일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는 쥐리히의 폴리테크닉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직을 못해 백수 생활을 해야 했다. 생활비가 바닥나 자신의 전공과는 동떨어진 보험회사에 간신히 취직했으나 거기서도 곧 해고당했다. 어린 시절 아들이 전응아가 아닌가 걱정했던 아버지도 내 아들은 인생의 낙오자 라고 한탄하며 돌연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그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적혀있다. 나는 지금 백수 건달로 가족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를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준 건 또 다른 대학 친구였다. 그 친구가 그를 스위스 특허청 하급 직원으로 추천해 준 거였다. 그게 돌파구였다. 그는 거기서 특허 관련 업무를 일찌감치 해치운 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빛과 우주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빛을 연구하면서 자연히 영혼의 실체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사고의 폭도 폭발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 미립자 차원의 영점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미립자 차원의 영점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